두고 여세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은 데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CSS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div 태그 단위로 이렇게 영역이 잡혀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확장하면은 하위 요소들도 내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개발자 도구는요, 이게 위치를 내가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 맨 위에 보면 X 표시 옆에 점점점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은 요걸로 이제 위치를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스창으로 띄우던지, 오른쪽에 갖다 붙이던지, 아래쪽에 갖다 붙이던지, 위치는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실행화면이 위치가 저랑 다르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는 기능이고요. 여담으로 여기 빨간색 엑스표 나온 거 지금 여기 에러 나고 있던 소리예요.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 엑스표 있죠? 이 페이지에 지금 에러가 하나 있다는 건데, 웹 브라우저는 이렇게 코드에 에러가 있어도 화면 표시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지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아까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CSS 에러는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에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태블릿이 또 인식이 안 되네. 자, 예전에는 이제 웹 브라우저의 종류가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로 발전을 했고, 넷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브라우저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와 별개로 구글에서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만들었죠.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파이어폭스는 아직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구글 크롬에 완전히 밀렸어요. 사실 이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요, 얘네하고 다르게 이제 그 애플에서 만든 사파리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도 있습니다. 얘는 아직까지 현역이에요. 사파리 브라우저는 아직까지도 현역이에요. 어디 갔냐? 이거 칠판에서 벗어나 버리네요. 그냥 여기다 적어야겠다. 자, 근데 이 웹브라우저 개발사들이 만든 이 웹브라우저들은요, 그냥 백지 상태에서부터 얘네가 먼저 만든 게 아니라, 그 일종의 브라우저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그 웹브라우저 엔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약간의 그 핵심 기능만 담아놓은 밀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넷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모질라라고 하는 엔진에서 갖다가 이제 기능을 약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서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파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만든 웹
웹킷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에서 파생을 해요. 근데 이 웹킷을 계승해서 크롬이 나온 거예요. 근데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웹킷을 그래도 구글 자주 짬밥이 있지. 굳이 그대로 계승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중간에 자기네가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게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엔진이에요. 제가 이거 스펠링은 몰라요. 이 크로미움이라는 걸 사용해서 크롬 브라우저가 나왔는데 이게 크롬 브라우저가 거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됨에 따라서 다른 엔진들보다 얘가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결과가 된 거죠. 만약에 웹킷을 갖다가 내가 또 새로운 브라우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코딩해야 되는 작업량이 100이라고 논다면 크로미움을 갖다 쓰면 크로미움을 파생시켜서 브라우저를 만들면 껍데기만 바꾸면 돼요. 거의 만들어야 되는 코딩 양이 한 20으로 주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대요. 짱 좋죠? 그래서 크로미움에서 파생되는 웹브라우저들이요. 네이버 웨일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랑 크롬 브라우저는 형제예요. 그리고 얘네가 워낙 인기가 높으니까 자기네 것만 고집하던 마이크로소프트도 드디어 지네들이 만든 브라우저를 폐기합니다. 그리고 크로미움을 갖다가 다시 코딩합니다. 그래서 또 엣지라고 이름을 내요. 이름을 바꿔버리면 자기네가 졌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니까 창피한가 보지. 그래서 현재 많이 쓰는 웹브라우저들은요. 전부 다 크롬 개조판이에요. 그래서 코딩할 때 크롬을 표준으로 쓴다는 거예요. 개인 취향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는 거의 산업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크롬이요. 근데 옛날에는 다들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쓸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이라느니 뭐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더니 다들 요즘 크롬 브라우저 쓰는데 구글 독점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이미 내가 봐선 충분히 구글 독점인데. 자, 이게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를 써야 되는 이유예요. 자, 박스 계층에서의 크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행했을 때 화면을 그만 보더와 패딩만큼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보더와 패딩을 줬을 때 이 차일드 박스가 부모를 벗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 예제는 기본적으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벗어나지 않도록 값을 바꾼 겁니다. 바꾸는 과정을 볼게요. 자, 요번에는 픽셀 값을 주니까 확실히 부모를 벗어나요. 그래서 이번엔 차일드한테 백분율 값을 줬어요. 퍼센트. 그 다음에 패딩과 보조를 줬어요. 100%라고 했으니까 딱 맞게 표시가 되겠지. 보더하고 패딩을 주기 전에는 가득 차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보더와 패딩을 주면은 마찬가지로 삐져나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게 백분율이라고 하는 값, 퍼센테이죠. 얘는 통계적인 값이죠. 기준이 필요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100%인지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10점 만점에 100%랑 50점 만점에 100%는 다른 거잖아요. 자, 위드스 헤이트를 퍼센트 값으로 지정하면요. 기준이 부모의 위드스 헤이트가 돼요. 결국은 여기 500하고 300픽셀이라고 준 거랑 똑같은 거야.
거기다가 패딩과 보조를 주면 그만큼 삐져나가겠죠. 아까랑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CSS 레이아웃 잡을 때 퍼블리셔들이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게 이거예요. 왜 100% 줬는데 넘어가지라는 거. 보도하고 패딩을 계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온전하게 복잡하게 하려면 5번. 자, 다시 한번 똑같이 믹서해 놓고요. 아까 했었죠. 박스 사이즈의 보더 박스라는 값을 주면 패딩하고 보더가 안에서 설정되도록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100% 얘가 없으면 보더하고 패딩을 고려했을 때 사이즈는 100% 초과가 돼요. 근데 박스 사이즈인 보더 박스라는 값을 주면은 위드스하고 헤이트를 얘네가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가득 찬다라는 거죠. 자, 지금 40분인데 요거 예제 3개 값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실험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 3개 제가 봐서 15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넉넉 잡고 해서 근데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8시 10분에 다시 만납시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조금 전에 예제로 봤었던 것들 페이지에 있는 것만 체크할게요. 자, 박스의 크기는 관련 특성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계속 봤었죠? 넓이는 얘네들의 총합, 높이도 얘네들의 총합. 그 다음에 봤었던 게 이제 중첩 관계 박스 크기인데, 자, 자식 요소 크기의 총합은 부모 요소의 위드스 헤이트를 벗어날 수 없다. 총합은 위드스 헤이트, 패딩, 보더 다 합친 거예요. 자, 자식 요소의 위드스 헤이트를 퍼센트로 부여하면 부모의 위드스 헤이트를 기준으로 한다. 예, 그러므로 위드스나 헤이트를 100%로 부여한 상태에서 보도와 패딩을 적용하면 부모 영역을 벗어나게 된다. 네, 아까 봤었던 예제였고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속성. 콘텐츠 박스가 이제 기본값이에요. 딱히 적용 안 하면 얘가 적용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보더와 패딩이 위드스 헤이트 영역 밖에 설정되는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보더 박스라고 지정하면은 보더와 패딩이 위드스 영역 안에 설정된다. 그래서 얘를 쓰는 게 여러모로 편의성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시작할 때 실제로 이제 별표를 적용해서 이 특성을 명시하면 별표가 오래대한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요소에 이 특성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시작하는 거니까 크기 계산에 좀 편리해요. 자, 요거까지 이제 앞 교시에 봤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엔 오토라고 하는 특성 값을 소개할게요. 자, 부모 요소의 위드스에서 현재 자신의 패딩하고 보더 크기를 뺀 나머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요. 아까 그 박스 사이징 속성을 따로 건드리지 않으면 밖으로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라고 부여하면은 얘까지 더해지니까 결국은 초과하게 되는데 위드스에다 오토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의 보더와 패딩을 부모의 넓이에서 빼요. 부모의 위드스에서 자신의 패딩 그리고 보더를 빼요. 그 값을 나머지 값으로 가져가는 게 위드스 오토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100% 처리 효과죠. 헐트 속성을 사용하면은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 높이를 구성해요. 박스의 기본 특성이었죠. 이 오토 값이 어떤 특성에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특성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오토를 볼게요. 아까 예제에서 또 발전을 한 건데,
자, 패런트한테 위드스를 90%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화면에 90%를 채우라고 한 거니까 패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 창 크기가 바뀌어도 항상 90%를 유지하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차일드한테 넓이를 100%라고 주면 부모가 얼마이건 간에 자식은 항상 부모 넓이를 가득 채워요. 거기서 패딩과 보더까지 가져가니까 얘는 항상 부모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드스 5초라고 주면은 패딩과 보더를 고려해서 알아서 남은 공간을 채워요. 이때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부여했을 때 네, 위드스를 100%라고 주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주면은 자신의 넓이는 부모를 가득 채우는데 패딩과 보더는 안쪽으로 생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효과죠. 이 두 개를 같이 주는 것과 위드스 오토가 효과가 같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div 태그를 하나 놓을 건데요. 얘를 화면에 가득 채워볼게요. 넓이는 100%를 채우는데 높이는 100%가 안 잡히죠. 기본적으로 CSS에서 높이 100%는 그냥은 성립이 안 돼요. 위드스와 하이트가 100%라고 하는 건 자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러니까 이 div 태그 입장에서는 바지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바지 태그의 기본 높이 특성은 뭘까요, 그러면? 자, 여기에 내용이 없다고 치고, 그럼 이 바지는 가로축으로는 가득 채우죠, 부모를. 그러니까 창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높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만큼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지 높이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DIVT가 들어가면 여기서 모순이 생겨요. 뭐냐면 어떤 모순이냐면은 바지는 얘만큼만 높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정작 얘는 부모만큼 높이를 가지려고 들어요. 서로 차별을 떠미는 거죠. 그 결과 높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div 태그 입장에서 바지를 기준으로 헤이트 100%가 되려면 바지한테 명확한 높이를 줘야 돼요. 자, 일단 바지 태그가요. 기본적으로 안쪽에 이렇게 살짝 여백을 가지고 있죠. 이게 패딩하고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 공부할 마진이라는 값을 같이 0이라고 주면은 이 여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웹페이지가 바지에 패딩하고 마진은 다 0으로 세팅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div 태그가 바지를 기준으로 100%를 잡으려고 하는데 바지는 정작 높이가 없다 그랬죠. 그럼 바지한테 얘도 위드스 100%, 헤이트 100%라고 하면 그래도 안 생겨요. 왜냐? 얘는 또 자기 부모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가질 거 아니에요. 바지의 높이는 누구예요? HTML이죠. 그래서 화면에 뭔가 가득 차는 효과를 주려면은 HTML 태그하고 바지 태그한테 위드스 헤이트를 100%를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주황색 박스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예. 화면에 뭔가 가득 채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가득 채우는 박스 만들기.
with state는 부모를 기준으로 박스 크기를 갖기 때문에 박스 바디 HTML 순으로 부모한테도 100% 크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디 태그가 갖는 기본 여백을 제거하고요. 이 코드로 박스한테 with state를 100%로 부여하려면 박스의 부모 요소의 크기를 부여해야 기준을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바디와 바디의 부모 요소인 HTML한테 with state를 100%로 줘야 화면에 가득 차는 뭔가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은요. min h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준비했는데 요 div 태그죠? 자, p 태그로 그냥 똑같이 생긴 문단 3개를 놨어요. 자, min h의 크기는 300에 200이에요. 배경 색깔 파란색으로 줬고요.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width하고 height는요. 고정값입니다. 한번 부여하면 안 바뀝니다. 내용이 늘어나면 삐져나가 버립니다. 그 결과 밑에 있는 h1 태그와 겹쳐버리죠. 차라리 이럴 때는 높이 값을 안 주는 게 나아요. 높이 값을 안 주면 내용만큼 높이가 형성되니까 정상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래놓고 내용이 좀 조금밖에 없으면 이때도 높이만큼 형성되죠. 그러니까 내용이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한다면 높이가 쬐끔 생기죠. 자,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무리 내용이 없어도 너무 높이가 작으면 좀 볼품 없으니까 최소한의 높이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높이 값을 200으로 줘봤는데 그러면 내용이 적을 때 이렇게 최소한의 높이는 확보가 되는데 하지만 내용이 많아지면은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쓰는 게요. min height예요. 최소 200픽셀 보장. 미니멈 height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용이 없어도 최소 높이 200은 보장을 해요. 내용이 많으면 늘어나요. 자, 자매품 min width. 최소 넓이는 보장을 하는데 내용이 없더라도 요거 이하로 작아지진 않아요. max width 지정하는 거예요. 최소 여기서 늘어나다가 이 이상은 안 커지는 거죠. min height랑 max height도 마찬가지인 거죠. 웹브라우저 스크롤할 때 옆으로 스크롤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러니까 width 같은 경우는요. 보통 고정값을 주던지 그냥 100%를 주던지 그래요. 근데 디바이스 특성상 스크롤을 선호를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스 헤이트를 쓰면은 스크롤할 게 많아지면 삐져나갈 거니까 잘 안 쓰지만 min 헤이트는 써요. 높이 값에 제한을 안 두는 거죠. 왜냐면 높이 값은 스크롤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건 min height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자꾸 바꾸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느냐, 가출하게 내비두느냐. 근데 부모가 정말 속이 좁아서 자식이 자꾸 가출하는 거를 내가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지 못하겠어. 내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겠어. 그럴 때는 오버플로우라는 특성을 씁니다. 부모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자꾸 나를 벗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디집을, 기준값이에요. 벗어나는 내용이 부모에서를 벗어나도록 그대로 둡니다. 가출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스크롤.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스크롤 처리합니다. 히든. 강하게 키워요. 벗어나는 자식을 잘라버립니다. 벗어나는 내용을 하면서 지우는 거예요. 오토. 내용이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기본 모양대로 표시가 되는데
내용이 벗어날 경우에는 스크롤 처리돼요. 자, 요거 속성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버플로우. 파런트, 사이즈 200에 100 테두리 쳤고요. 그 안에 차일드, 100%의 보드와 패딩을 줬으니까 얘는 이마만큼 가출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애들을 4쌍을 놨어요. 박스 1, 2, 3, 4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가출한 애들이 막 다른 옆집 부모 뒤에 가서 숨어요. 막 지들끼리 겹치고 난리가 나요. 자, 이 상태에서 박스 1한테 오버플로우 비기브를 줍니다. 그러면 가출하는 애 그냥 둡니다. 기본값이에요. 오버플로우 스티로를 줍니다. 스티로 처리합니다. 벗어나는 애들을 이렇게 스티로 시키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히든, 밖으로 나간 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닙니다. 잘라버립니다. 오버플로우 오토, 스크롤 시킵니다. 스크롤하고 오토가 같죠, 지금. 그럼 이 두 개가 무슨 사이냐? 자, 제가 3번하고, 스크롤 처리하고 있는 2번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 처리하고 있는 4번에서 차일드를 지워볼게요. 오토는요, 내용이 가출을 안 하면은 스크롤바가 안 생겨요. 근데 이 오버플로우를 스크롤이라고 지정하면은 내용이 가출을 안 하더라도 스크롤바의 트랙은 항상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스크롤보다 오토를 더 선호합니다. 자, 오버플로우의 자매품 오버플로우 X, 오버플로우 Y. 자, 이렇게 하면 X로는 잘라버립니다. 옆으로 가출한 애는 잘라버려요. 아래로 가출한 애는 스크롤 시켜요. 오버플로우 속성 같은 경우는 저런 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회원 가입할 때 이용약관 표시할 때. 여기 사이트에도 그가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 회원 가입을 안 해놓고 있어서. 가입이 없나? 이거 회원 가입이 없나 보네요. 어. 자, 이런 거. 이용약관 처리할 때. 이게 오버플로우죠. 자, 14면 끝났네요. 요거 잠깐 쉬시면서 요거 나머지 실습하시면 9시까지 괜찮겠죠? 네, 요거 9시까지 하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음 단원 넘길게요. 자, 그 사이에, 우리가 진도가 지금 하루 정도, 밀려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어, 여러분들 모르게 지금 4일차 진도까지 끝냈고요. 오늘이 5일차예요. 오늘 요거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진도가 반나절 1.5시간 정도로 이제 딜레이가 생기게 되는 거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정상 진도를 따라잡게 될 거예요. 진도는 제가 잘 조절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중간에 딴 얘기 나가도 큰 그림이 있어요. 이번에는 마징이라고 하는 속성인데요.
예제 파일에 비해서 내용이 그렇게 많은 단어는 아니에요. 흔히 마진은 약한 여백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패딩 같은 경우는 그 전반적으로 박스의 크기에 관여하는 특성이라고 했었죠. 제가 어제 이 부분 질문 주신 분한테 얘기했던 설명인데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네. 이 사람의 그 크기가 위드스하고 헤이트예요. 그럼 이 사람의 테두리는 옷이 되겠죠. 여기 입고 있는 옷이 되겠죠. 이 옷과 옷이 보더입니다. 자, 이 옷과 내 몸 사이의 공간이 커지면 전반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뚱뚱해 보일 겁니다. 네. 여기 공간이 커지는 거죠. 이게 패딩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옷을 입고 있다가 겨울에 패딩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낮이는 이 바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 벽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벽을 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벽이 밀려요? 여러분이 밀리죠. DIV 태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DIV 태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바깥으로 여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웹브라우저 화면이 막 밀릴까요? 아니죠. 결국은 지가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벽을 밀어도 여러분 본체가 밀리죠. 그것처럼 그 결론은 뭐냐면은 패딩은 사이즈에 관여를 하지만 마진은요 위치에 관여해요. 왜냐면 벽을 밀면 내가 밀려나니까. 이거를 되게 1차원적으로 설명하는 게 안쪽 여백, 바깥 여백이라는 설명이고 이거를 좀 입체적으로 설명하면은 크기와 위치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박스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좌측 상단에 배치되죠. div 태그를 하나 누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좀 전에 그림 그린 것처럼 이 상태에서 박스의 위쪽과 왼쪽 바깥에 여백이 생기면 여기하고 이쪽으로 여백이 생기면 그만큼 박스는 반작용으로 밖으로 밀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밑에 DIV가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밑으로 여백을 생겨요. 그럼 애꿎은 파운 박스가 밀려나는 거죠. 자, 여백이 작용하는 방향에 다른 박스가 존재한다면 다른 박스를 밀어냅니다. 한편 위치 관련된 속성은 마이너스 값을 줄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사이즈는 마이너스 값 못 줘요. 그러니까 패딩은 마이너스 값을 못 줘요. 근데 마진은 마이너스 값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밀어냈을 때 기가 밀리면 여백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지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에 DIV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밀어내면은 밑에 게 밀리겠지만 이쪽으로 당기면 밑에 걸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겹치죠.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박스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속성이다. 값을 설정하는 방식은 패딩하고 똑같아요. 하나만 주면은 상하좌우 전부 똑같이 보여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주면은 첫 번째는 상하, 두 번째는 좌우. 네 개를 주면은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봅니다. 상단, 오른쪽, 아래, 왼쪽. 자, 위치에 따라서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마진 탑, 마진 보통 이렇게 개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볼까요? 박스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에 박스가 하나 또 있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마진이 10픽셀만큼 작용을 합니다. 이쪽으로 마진이 5픽셀 정도 작용을 합니다. 그럼 두 개 사이의 거리는 15가 아니라 10입니다.
마진은 서로 마주보고 작용하면 겹쳐요. 이거를 마진 겹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겹쳐져요. 근데 만약에 얘한테 아까 했었던 그, 박스 사이징. 박스 사이징 속성이 보더 박스. 아까 왜 피딩하고 보더가 안쪽으로 생기게끔 하는 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걸 적용하면 마진 겹침 현상이 발생하질 않아요. 근데 이 특성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자, 마진 특성 자체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봅시다. 자, DRV 태그 두 개를 나란히 놨습니다. 나란히 놓고 이제 박스 원한테는 빨간색 부여했고요. 사이즈를 200에 100으로 줬어요. 그럼 여기가 200, 여기는 100이 되는 거죠. DIV 탑박스 2한테는 초록색으로 주고 150에 100을 줬어요. 여기가 150, 이만큼은 100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박스 원한테 마진을 30으로 부여해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상하 좌우 전부 30의 여백이 생긴다는 거죠. 저장을 하면 형성된 여백만큼 이쪽으로는 자기를 밀어내는 거고 아래쪽으로는 밑에 있던 초록색 박스를 밀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변에 혹은 자기 스스로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속성이다. 자, 이게 기본 예치고요. 자, 지금 요거는 지금 조금 전에 봤었던 요 예제 상황이랑 똑같이 시작할 거예요. 똑같이 시작했죠? 자, 위쪽 박스가 200에 100이고 아래쪽 박스가 150에 100이고 위쪽 박스에 마진 30이 걸려 있습니다. 상하좌우 다 30이 걸려 있던 얘기죠? 이 상태에서 아래쪽 박스한테 20을 줘요. 아직 저장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 초록색 박스가 이쪽으로 20이 밀릴 거고 아래쪽이랑 오른쪽은 뭐 없으니까 여백을 주건 말건 상관없겠죠. 만약에 박스 1과 박스 2가 지금 아래쪽으로 30이 작용하는데 위쪽으로 20이 작용하는 만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겹친다면 이 사이의 공간은 변동이 없을 거예요. 겹치니까. 그쵸? 이게 기본적으로 마진 겹침 현상이라는 거예요. 박스 모델을 볼 때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HTML이 중첩됐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div 태그 두 개가 겹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거는 왼쪽 상단에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얘를 부모 안에서 가운데 놓고 싶어요. 이렇게. 이 넓이가 500이라고 치고 여기가 200이라고 치면 이쪽에 남는 건 얼마예요? 300이죠. 이 300의 사이즈를 반으로 쪼개요. 그럼 150이죠. 그 150을 여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절반만큼을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얘는 그만큼 가운데로 밀리게 됩니다.
자, 박스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div id parent, id child. parent는 주황색에 사이즈 500에 높이 250, child는 300에 100에 초록색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넓이가 남는 게 500에 300이니까 200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만큼은, 절반인 100만큼을 초록색으로 하여금 왼쪽에서 밀어내게끔 하는 거예요. 자, 마진을 알기 전에 이 초록색 박스 자체를 가운데 놓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텍스트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를 주는 거예요. 근데 텍스트 라인 센터는 박스에 관여하는 속성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문단에 관여하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패런트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를 주면은 이 안에 있는 글자가 가운데로 쏠려요. 여기에 글이 이렇게 있다. 저장. 글자가 가운데로 쏠려요. 근데 박스가 있으면 박스는 가운데로 배치를 못해요. 텍스트 라인은. 자, 텍스트 속성은 부모한테 주면 자식한테도 상속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초록색 박스를 가운데로 밀고 싶었던 건데 움직이라는 초록색 박스는 안 움직이고 그 안에 글자만 가운데로 와요. 이렇게. 초록색 박스를 가운데로 밀고 싶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넓이에 남는 값 절반을 마진 레프트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로 오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부모의 넓이가 명확하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얘가, 부모가 만약에 95%다. 화면 사이즈 기준으로 95%다. 라고 하면, 요즘에는 가운데 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부모의 사이즈는 브라우저 창을 기준으로 가변적이라고요. 계속 변하죠. 근데 이 거리는 대부분 규정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 초록색 박스를 가운데 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엔 마진 속성에 대한 오토 값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스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이렇게 붙는다 그랬죠? 자, 이게 마진 라이트에 대해서 오토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토가 부모 사이즈에서 내 사이즈 뺀 나머지를 마진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 레프트에 오토라고 부여하면 이만큼에 남는 이 공간을 마진 레프트 왼쪽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결과 박스가 오른쪽에 오는 거죠. 마진 레프트에다 오토라고 하면은 박스가 부모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옵니다. 그럼 같이 주면 남는 공간을 왼쪽과 오른쪽에 사이좋게 50대 50으로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옵니다. 근데 이 마진 오토는 회사에 대해서는 작용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마진 오토라고 부여하면 어떻게 된다? 상하좌우 다 오토 값을 갖는데 상하에 대해서 작용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좌우로만 먹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얘도 오른쪽으로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그 이끌어낼 수 있는 공식. 박스를 화면에서 가운데 배치하고 싶다. 얘가 만약에 부모가 900픽셀이다. 이거를 화면에서 가운데 배치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마진 오토입니다. 마진 오토가 화면을 박스의 가운데에다 배치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마진은 바깥여백이 아니에요. 위치예요. 위치.